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에도 첼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최악의 악몽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토트넘 허스퍼가 홈에서 치르는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참패가 예상되는 전력 차이로 경기 종료 후에 토트넘 수뇌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2위 돌풍으로 마침내 토드 보엘리 구단주의 투자의 결실을 맺고 있는 첼시가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10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놀라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코 이 전망이 과장이 아닌 이유 전술 분석으로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축구 현지 영상을 볼 수 있는 꿀팁, 한준TV를 후원해주시는 서프샤크 VPN의 특가 혜택 소개합니다. VPN은 가상사설 통신망으로 자신의 IP를 숨겨 온라인 활동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것처럼 IP를 바꿔 해외여행 중에도 문제없이 자국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 BBC 등 생생한 프리미어리그 분석 영상에 대해 한준TV가 해석하고 설명해드리고 있죠. 서프샤크 VPN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원본 영상을 영국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을 통해 지역에 따라 콘텐츠 이용 제한이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하나의 구독으로 숫자 제한 없이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제한 뒤 30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니 부담 없이 이용해보세요. 한준TV 전용 링크 surfshark.com/한준TV에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에서만 가능한 최저가 할인과 4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데요. 먼저 12월 7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펼쳐집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리버풀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부임 첫 시즌 첫 번째 머지사이드 더비 역시 원정이지만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12월 8일 일요일 0시에는 에스턴 빌라 대 사우샘프턴,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12월 8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열리고요. 12월 8일 일요일 밤 11시에 풀럼 대 아스널, 입스위치 대 본머스, 레스터 시티 대 브라이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가 열리는데, 이 경기 정말 결과와 내용에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임기가 끝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 역시 황희찬 선수는 교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첼시는 승점 28점으로 아스널과 동률이지만 골득 실차 우위로 2위에 올라 있고요. 현재 맨시티가 무승의 늪에 빠져나오면서 승점 26점으로 4위, 그리고 브라이튼이 풀럼과의 경기 패배하면서 승점 23점인 채 5위, 풀럼이 바짝 쫓아오면서 승점 22점 6위입니다. 노팅엄이 맨시티에 패배하면서 승점 22점으로 7위, 에스턴 빌라가 승점 22점 같지만 골득 실차 열세로 8위이고요. 본머스가 토트넘전 승리로 승점 21점 9위까지 올라왔고, 토트넘은 승점 20점 10위인데 물론 5위 브라이튼과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첼시와의 경기를 이긴다면 다시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리버풀을 강하게 추격하면서 우승까지 기대하고 있는 첼시의 경기력과 기세를 생각한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또 한 번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10위권 바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6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1승이 맨시티와의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 4대0 대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다. 어찌 보면 홈에서 치렀던 입스위치 타운과의 1대2 패배가 이변이 아니었느냐, 이게 진짜 토트넘의 실력이 아니었느냐 싶었지만, 맨시티를 4대0으로 이긴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독특했고, 어찌 보면 맨시티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결과예요. 이후 로마와의 홈경기 유로파리그 2대2 무승부, 또 풀럼과의 홈경기 상대가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간신히 거둔 1대1 무승부에 이어 본머스전 0대1 패배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요. 반면 첼시는 최근 공식 경기 7연속 무패 및 공식 경기 4연승을 달리면서, 게다가 최근 2경기에서만 8골을 몰아치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면서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를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면서 승격시킨 뒤 레스터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 오지 않고 첼시의 감독이 되어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엔초 마레스카 감독. 올 시즌 첫 번째 공식 경기였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는 0대2로 졌지만 그 뒤에 세르베테와의 컨퍼런스 리그 예선 2대0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2차전 경기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기운을 차렸고요. 물론 세르베테와의 원정 예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차전에서 1대1로 패배한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로테이션이 가동된 상황이었고, 그 뒤부터는 9월과 10월에 치른 경기를 내리 지지 않는 경기로서 7연속 무패를 달렸고 그 과정에 5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20일에 현재 선두인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1대2로 졌는데 안필드 원정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골차의 패배를 당하면서 첼시가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원정이 쉽지 않은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대1로 파나티나이코스의 완승을 거뒀고요. 또 뉴캐슬과의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카라바오컵에서 연달아 만났던 뉴캐슬전은 패배했지만 로테이션 가동의 결과였고요. 그 이후에는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테나 감독이 경질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맨유가 회복을 한 상황 속에서 1대1로 적진해서 비겼고, 노아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대0 대승으로 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오른 이후에는 아스널과의 런던 더비 1대1 무승부, 레스터시티 원정 2대1 승리에 이어 하이덴하임과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 2대0 승리를 수적 열세 속에서 이뤄냈고, 에스턴 빌라전 3대0 완승, 그리고 지난 주중 경기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 5대1로 크게 이기면서 계속해서 대량 득점을 하면서 모든 공격수들이 고루 득점을 하면서 자신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의 전술은 명확하게 4-2-3-1 포메이션인데요. 두 명의 센터백이 빌드업을 잘하면서 속도감 있게 빠르게 배후를 커버하면서 하이라인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만큼 무모하진 않아요. 균형을 갖추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고, 좌우 풀백인 말로 귀스토와 쿠쿠렐라, 주장 선수인 리스 제임스가 또 한 번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거의 전력 외라고 본다면 말로 귀스토가 주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말로 귀스토도 측면 오버래핑이 좋지만 때로는 중앙 미드필드인 카이세도를 오른쪽 풀백으로 놓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커버하게 하는 새로운 전술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쿠쿠렐라는 사이드에서 안정적으로 또 3백 형태를 이루는 과정 속에 귀스토가 윙어처럼 움직이면 3백의 왼쪽으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왼쪽에서 높이 올라가서 윙플레이도 했다가 팀의 유연한 전술 변화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인 엔소와 카이세도가 박스 투 박스로 엄청난 활동량과 공 운반 능력을 보이고 있고, 엔소는 창의적인 패스 연결 능력과 또 킬러 패스, 슈팅 능력까지 가미하고 있고요. 이선 공격은 그야말로 풍부한데요. 콜파머의 이선 중앙의 프리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면서 어디에서든지 돌파가 가능한 페드로 네투,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파괴하고 있는 역동적인 드리블러 마두에케, 최전방에 엄청난 속도와 이제 결정력까지 보완된 니콜라 잭슨이 있고, 여기에 또 더블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는 산초, 주앙 펠릭스, 그리고 무드리까지 공격에 누가 나와도 강력한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첼시는 울버햄튼에 6천만 유로를 제시해서 페드로 네투를 영입하며 오른쪽 측면 공격을 보강하면서 마두에케와 네투의 더블 펀치를 구축했고요. 또 임대 선수로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주앙 펠릭스도 5,200만 유로에 완전 영입해서 파머의 백업 자원이자 또 공격진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또 가짜 9번까지 가능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키어난 듀스버리올은 중앙 미드필드의 강력한 백업 자원으로 가세했고요. 맨유에서 임대로 합류한 제이든 산초 역시 왼쪽 사이드에서 마침내 본인의 창의성과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에서 합류한 골키퍼 필립 웨르겐세는 주전 골키퍼인 로베르트 산체스를 위협할 정도로 또 안정적인 선방 능력과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첼시는 이 풍부한 공격 라인, 기존 주전 선수들과 또 새로 가세한 선수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좋은 폼을 보이고 있어요. 무려 10명이 득점자 명단에 올리고 있는데, 콜파머가 9득점 6도움으로 리그에서 벌써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니콜라 잭슨은 8득점 3도움으로 본인의 결정력뿐 아니라 연계 능력까지 포텐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오른쪽 윙어인 노니 마두에케 역시 가운데로 잘라 들어가면서 때리는 벼락같은 슈팅으로 5골을 넣었고 2개의 도움도 있고요. 부상을 털고 마침내 안착하기 시작한 크리스토퍼 은쿤쿠는 13경기에 출전했는데 그중에 11경기를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면서 조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한된 출전 시간 속에서도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도 이제는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 본인이 공격 포인트 없이도 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는데 2득점 3도움으로 실질적인 직접 공격 포인트까지 높아졌고요.
센터백인 악셀 디사시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제이든 산초도 벌써 1득점 3도움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주앙 펠릭스까지도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카이세도도 1골 2도움, 페드로 네투도 1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강점은 후방 빌드업도 후방 빌드업이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격수들이 많고, 이 공격수들에게 빠르게 공격을 전달하는 단순한 패턴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어택이 베리 스트롱이고, 또 그 카운터 어택 과정에서 상대의 중앙 수비를 관통하는 스루볼 역시 베리 스트롱, 그리고 그 공을 이어받은 측면 공격수 내지 전후방의 1, 2선 공격수들의 테크닉, 인디비주얼 스킬까지도 베리 스트롱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턴으로 골을 넣는데, 특히 역습 상황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이라인의 토트넘의 뒷공간을 언제든지 다양하게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 능력이 뛰어난 파머도 있고, 또 득점 상황에서 결정력조차 잭슨이 향상된 것뿐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의 결정력도 너무나 좋다 보니까 정말 이 경기는 첼시가 많은 골, 여러 선수들이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또 2명이 전 헤트트릭이 할 수 있는 잭슨 헤트트릭, 파머 헤트트릭도 가능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투나 산초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 운쿤쿠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10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예요. 첼시의 약점은 그나마 상대의 기술 좋은 공격수들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토트넘에서 그렇게 아주 테크닉이 뛰어난 공격수 현재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손흥민 선수 정도인데,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고, 공중전이 약점인데 그 점은 토트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첼시가 상성상 토트넘에게 밀리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첼시의 득점 패턴을 보더라도 토트넘의 약점을 그대로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주중 경기였던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전반 7분 만에 엔소의 코너킥을 니어포스트로 달려든 수비수 디사시가 헤더골로 연결을 했어요. 토트넘의 최대 약점, 세트피스 실점이죠. 첼시는 올 시즌에 세트피스로만 5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세트피스 득점 전체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득점이 뛰어나고, 또 역습 득점이 5골로 상위권에 역시 올라있습니다. 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동점골을 내주면서 초반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전반 17분에 바로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사우스햄튼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마두에케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골키퍼가 중앙 미드필드기에 준 공을 빼앗았고, 빼앗음과 동시에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은쿤쿠에게 패스했고, 은쿤쿠가 골키퍼가 비운 그 골문을 침착하게 관통하면서 다시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센터백이 좌우로 벌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연결하는 패스가 차단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토트넘이 매 경기 겪는 일들이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이러다가 실점한 것이 다행히 상대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무효가 됐지만, 이 상황으로 토트넘은 또 한 번 당할 것이다. 매 경기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소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첼시의 빠른 선수들이 가하는 전방 압박에 토트넘은 이런 위기도 겪을 수 있다. 코너킥 실점, 전방 압박을 통한 후방 빌드업 실패로 인한 실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사우스햄튼전 76분에 4대1을 만들었던 득점 상황은 높은 수비라인의 뒷공간을 한 번에 찔러 넣었던 엔소 페르난데스의 미친 스루 패스가 은쿤쿠에게 이어졌고, 은쿤쿠가 이 공을 잡고 수비의 견제 속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툭 밀어주면서 넘어지면서도 연결을 해주면서 파머가 달려들어와서 가볍게 밀어넣어요. 이렇게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와도 빠져들어서 다른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줄 곳이 많아요. 엔소의 스루 패스가 들어갔을 때 파머, 은쿤쿠, 산초 다 같이 달려들었거든요. 어디로든지 공이 흘러나와도 슈팅할 수 있는 코스에 첼시 공격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3대0 완승을 거둘 때도 좋은 장면들이 많았고, 토트넘이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을 때는 산초가 풀백을 잡아놓고 바깥으로 들어가는 쿠쿠렐라에게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쿠쿠렐라가 오버래핑에 들어와서 올린 컵백을 니어포스트에서 잭슨이 바로 때려 넣으면서 논솔 슈팅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풀백 뒷공간, 특히 이 오른쪽 풀백 포로의 뒷공간이 자주 무너지는 게 토트넘 수비의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충분히 토트넘이 이렇게 실점할 장면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토트넘이 3명의 미드필드 중에서 1명 원볼란치를 배후에 놓고 두 센터백 앞에 원볼란치를 둔 상황에서 그 하프 스페이스를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중거리 슈팅을 잘 때리는 것도 첼시의 강점이에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2대0을 만든 전반 36분 엔소의 슈팅은 파머가 대각선 패스를 줬을 때 엔소가 빠른 타이밍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중거리에 가까운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득점했고, 83분 3대0이 나왔던 파머의 슈팅도 마두에케가 밀어준 공을 수비 2명이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파머가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찔러 넣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득점 패턴, 코너킥에 이은 헤딩,
측면 돌파에 이은 컷백, 또 크로스에 이은 헤더도 가능하고 중거리 슈팅도 가능하고 토트넘이 못하는 부분을 다 잘하는 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첼시도 사우샘튼과의 경기 실점했던 장면을 보시면 아처가 밀어준 공을 왼쪽 풀백으로 뛴 워커 피터스가 오버래핑해서 컷백 주고 아리보가 밀어넣으면서 토트넘이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풀백들이 인버티드로 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수처럼 들어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또 컷백으로 득점기에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즐겨하는 패턴인데 이 패턴에 첼시가 실점하긴 했죠.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엔소가 실수로 공을 빠뜨렸기 때문에 커버하지 못한 장면이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첼시도 수비적으로 완벽한 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두 골 정도는 넣을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첼시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골, 최소한 3-4골을 넣는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양 팀의 전적을 보면은 역대 64회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8승 21무 35패를 당할 정도로 열세입니다. 최근 6경기 기록도 1승 1무 4패로 열세인데요. 최근 2연패를 첼시에 당하고 있는데 2023년 2월 첼시가 한참 안 좋을 때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지만 그 전 또 경기들도 이기지 못했던 흐름들, 홈에서도 그렇게 우세한 경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토트넘이 이 경기 여러모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손흥민 선수도 빅클럽과의 경기에 항상 강해왔지만 유독 첼시를 상대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역대 첼시와의 19번의 경기에서 5승 4무 10패이고 리그 기록도 16전 4승 4무 8패로 크게 뒤져 있고요. 또한 19번이나 첼시와의 경기를 치렀는데 득점이 2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리그에서의 마지막 득점도 무려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6년 전의 일이죠. 최근 5시즌 동안 첼시를 상대로 득점하지 못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도 첼시만 만나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의 악재는 지금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 중인 가운데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벤 데이비스까지도 결국 본머스와의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 출전이 어렵거든요. 로메로가 회복을 하고 있고 잘하면 첼시와의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뛴다고 하더라도 100%의 몸 상태가 아닐 것이고 또 로메로가 뛴다고 해도 이전 첼시와의 경기에 그리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뛰더라도 허점을 발생시키고 또 무너질 것이다. 만약 로메로가 뛸 수 없다면 그레이와 드라구신으로 수비라인을 구성을 해야 돼요. 반더벤, 로메로, 데이비스까지 부상이면은 센터백이 전문 선수가 들어갈 수밖에 안 남거든요. 그레이도 센터백을 보긴 보지만 이 선수가 너무 어리고 나이에 비해 잘하고 있지만은 첼시의 공격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가 아니라 로메로가 뛸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잭슨, 네투, 파머, 마두에케의 이 공격 라인 또 백업 자원이 은쿤쿠, 산초, 펠릭스, 네투에다가 무드리까지 있는 그런 첼시라면 어떻게든지 토트넘의 수비를 괴멸시킬 수가 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브레넌 존슨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본머스와의 경기 선발에서 뺐기 때문에 손흥민, 솔랑키가 선발로 출전을 하고 베르너까지도 선발로 뛸 것 같은데 베르너가 오른쪽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사르, 클루셉스키, 비수마가 아닐까. 조금 더 수비를 생각하는 대형이 될 것 같고 첼시는 오른쪽 풀백으로 귀스토, 왼쪽에 쿠쿠렐라, 센터백에 디사시와 토신 아다라비오요. 골키퍼는 최근 웨르겐센도 기회를 받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첼시의 언론 기자들을 보면은 산체스 골키퍼가 이번 경기는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공격 라인은 정말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수가 나와도 위협적이겠지만 일단 런던 더비인 만큼 현재 1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잭슨, 네투, 파머, 마두에케가 나오고 네투와 이제 펠릭스, 산초가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이지만 유럽의 주 스포츠 베팅 업체는 첼시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3.06배, 무승부 3.90배, 첼시 승리가 1.14배입니다. 아마 앞으로 나올 승부 예측에서도 모든 매체들이 첼시의 승리를 예상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우려를 딛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이변을 만들면서 본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경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참패, 역사적인 충격패를 당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는 경기가 될 것인지, 월요일 새벽에 열리는 이 경기 한준TV가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입중계 알림과 이어질 현지 유력 매체의 독점 분석과 현지 방송 분석, 현지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